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중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중국 이러면은 축구 관련해서는 영원히 우리 아래에 있는 저 이제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죠. 이 축구광인 시진핑이 아무리 축구에 힘을 쏟아도 작년에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은 일본에 7대 0으로 대패할 정도로 이 축구에 한해서는 이 한국과 일본의 아래에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과학기술 분야로 옮겨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엄청나게 추격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상위 1%의 과학자 비율을 따져보면 중국은 미국의 다음 가는 2등을 하고 있고 무려 1,400명이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19명밖에 없는 상위 1%의 과학자가 중국에는 무려 1,400명, 그러니까 29배 19배 가량 이렇게 되게 많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AI나 아니면 항공우주 관련한 분야에서 중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반도체 분야에서도 상용 반도체는 이 삼성전자를 중국이 넘어서려고 계속 넘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자동차 관련한 비야디는 이 한국 시장에 2025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이제 국내 자동차 시장을 이제 잠입하려고 이제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이나 커머스, 알리나 테무나 신 같은 경우에도 20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제 이미 2024년 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이제 2025년에는 좀 더 고도화된 상태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많은 진입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이토록 중국이라고 하는 곳은 이때까지는 지난 15년, 20년간은 우리의 수출 무대였습니다. 한국 상품들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되게 많아서 우리가 그 덕분에 IMF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았죠. IMF 이후, 그리고 리만 사태 이후에도 한국은 이 중국 시장에 있어서 되게 이 많은 이제 혜택들을 보며 3만 달러 경제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떨지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우리의 이제 구매 시장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고도화되어 있는 이 수출 품목들을 같이 경쟁하는 위협적인 경쟁자로 이제 우뚝 서 있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2025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물건들이 수출할 곳을 잃으면 그 상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한국 내수 시장으로 이 가격 공세를 하며 엄청나게 많이 몰려 들어올 게 분명하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한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중소상인들, 영세 상인들이 되게 이제 힘겨워질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보는 입장과 소상공인들이 보는 것과 이 대기업들이 이제 보는 이제 시각들이 제각각 다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2024년에 이 차이나 커머스, 알리, 테무 덕분에 그나마 물가가 좀 진정된 이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서 이 다이소와 같은 역할을 해서 정말 생필품 중에서 저가,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2024년 되게 힘든 서민 경제에, 서민 생활에 분명히 보탬이 됐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중국에서 물건 많이 떼와서 물건을 팔았었는데 이 차이나 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경쟁이 안 돼서 이제 밥벌이가 날아간 되게 이제 힘든 상황에 놓였죠. 물론 국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커머스들, 이제 국내에 많은 셀러들 입장에서는, 판매상들 입장에서는 KC 인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들을 저 차이나 커머스는 물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여러 가지 품질 안전 테스트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외에 이제 다른 나라의 상품 팔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CCBB 혹은 정책적인 부분들 관련해서는 관련 당국이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될 부분들인 거고, 당장 이제 온라인 셀러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이제 영업 활동을 하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고민, 숙제들이 이제 생긴 것이고요.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같은 이제 대형 가전 업체들 이 선택의 폭이 좁다 보니까 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비자들이, 국내 고객들이 이 선택을 강요당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죠.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중고가 이 가전제품들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 이제 또 사정은 달라지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중국 상품들을 저가의 싸구려 상품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중국과도 이 엄연히 이 기술로, 품질로 경쟁을 하고 또 이 국내 시장에서도 국내 이제 제조사나 이 상품 취급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셀러, 해외에 있는 이제 매니팩처 혹은 해외에 있는 이 유통상들과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여졌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때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많이 뜯어먹고 살았는데 앞으로는 예전처럼 계속 중국을 뜯어먹고만 살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이 엄청난 경쟁자로 이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의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중소업체들, 소상공인들에게도 되게 위협적인 존재가 이미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며 이제 생존 경쟁에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2025년은 이 화두가 생존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도 생존 소비를 해야 되고 이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크든 작든 생존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말처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네들이 뼈를 깎는 이 연구와 노력과 이 구상을 해야 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어떻게든 생존을 최우선의 화두로 삼고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이제 중국 축구처럼 우스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좀 유심히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그러한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인지 개인은 개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제각각 구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꽤나 우려스러운 이제 사항들이 이미 벌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이제 국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이 세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경쟁자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생각했던 중국이나 베트남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를 되게 위협하는 엄청난 경제적인 경쟁 상대로 변모해 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린 우리대로 대비책을 세우고 좀 더 혁신과 좀 더 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기업 활동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